안녕하세요. 자, 지난주는 드디어 여러분들 등교를 해서 선생님과 직접 수업 시간에 그 만나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런데 진도를 뭐 본격적으로 나가기보다는 그동안에 학습했던 뭐 개념을 확인을 하고 또 이제 수행평가를 해야 돼서 주로 이제 수행평가 요 내용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부터는 다시 그 생물 다양성과 분류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요번 시간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교과서 내용은 102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고요. 근데 좀 내용이 길어서 오늘은 주로 이제 102페이지에 대해서 10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생물을 분류하는 책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자, 오늘 공부할 핵심 개념으로는 종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생물학에서 이제 쓰는 생물 분류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자, 이 사진은 지금 이 그림은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잘 알죠? 고양이. 근데 이 고양이하고 좀 비슷한 삭이라고 하는 그 동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하게 생긴 카라칼이라고 하는 이 얘네들은 서로 얼굴이 비슷해서 언뜻 보면 이렇게 같게 보이긴 하는데 과연 얘네들이 같은 종일까에 대한 그 질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시간 내용을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학습 목표로는 그래서 종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물학에서 지금 널리 사용하고 있는 생물 분류 체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학습 목표가 되겠네요. 자, 먼저 영상을 보고 본격적으로 오늘 배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동물이 어떤 동물로 보이죠? 고양이? 땡! 이 동물은 살기예요. 이렇게 고양이와 살개의 얼굴은 비슷하지만 이 둘은 다른 종이에요. 종이요? 그게 뭐죠? 예를 들어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교배하여 고양이를 낳죠. 이렇게 태어난 고양이는 또 다른 고양이와 교배하여 다시 고양이를 낳을 수 있어요. 이처럼 교배하여 번식이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무리를 종이라고 해요. 아하! 그럼 종이 생물을 분류하는 기본 단위인가요? 맞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주소가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땡땡처럼 지역 단위에 따라 표기되듯이 생물을 분류하는 단계에도 종, 속, 과, 목, 강, 문, 개의 순서로 이루어져요. 여러 종이 모여 속, 여러 속이 모여 과, 여러 과가 모여 목, 여러 목이 모여 강, 여러 강이 모여 문, 여러 문이 모여 개를 이뤄요. 아하! 우리가 생물을 흔히 동물과 식물로 구분하는 것은 동물계와 식물계를 의미하는 것이었군요. 맞아요. 이 동물계와 생물계는 생물 분류 체계에 속하는데요. 생물 분류 체계는 크게 동물계, 식물계, 균계, 원생 생물계, 원핵 생물계로 나뉘어요. 자, 영상 잘 살펴봤죠?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이제 공부할 내용이 잘 그 정리가 돼 있는 영상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다음 좀 분석 활동을 통해서 종이 어떤 특징을 가진 생물 무리일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림은 암말하고 그 말이죠, 말. 그 암말하고 그 당나귀인데 이제
숫당나귀라고 해요. 그래서 숫당나귀 사이에서 이제 뭐 당나귀인데 이게 이제 한국어법의 상에서 숫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것을 우리가 노새라고 얘기를 해요. 뭐 노새. 자, 노새라고 하고요. 자, 불테리어와 불도그 사이에서 뭐 개죠. 그죠? 자, 사이에서 태어난 것을 그 보스턴 테리어라고 해요. 뭐 선생님도 그 뭐 개의 그 이제 그런 품종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불테리어와 불도그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TV 같은 데서 자, 여기서 태어난 것을 보스턴 테리어라고 한대요. 자, 그런데 말과 당나귀는 다른 종이고 불테리어와 불도그는 같은 종이다라는 이제 지문이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생김새가 비슷한 생물은 모두 같은 종일까? 이 대답에 여러분들 어떻게 답을 해주면 좀 좋을까요? 자, 생김새가 여기에서 무조건적으로다가 생김새, 겉으로 드러난 이 생김새가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종이 될 수는 없죠. 같은 종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뭐 예를 든다면은 사실 뭐 사람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유인 뭐 이렇게 우리 뭐 이제 어떤 사람이 예전에 뭐 이제 뭐 유인원과다 해서 근데 이제 뭐 비슷한 면은 있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비슷한 면은 있어도 사실 원숭이하고 사람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비슷하다고 해서 모두 같은 종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생김새로다가 우리가 같은 종인지 아닌지를 뭐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볼게요. 자, 말과 당나귀는 다른 종이고 라고 이제 했었죠. 불테리어와 불도그는 같은 종인 까닭을 앞자료를 참고해서 설명해 보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앞자료가 자, 어땠죠? 자, 앞자료를 잠깐 좀 넘어가 볼까요? 자, 지금 뭐 여기에서 앞자료를 보면은 나는 노새 뭐 여기서 지금 앞자료를 보면은 자, 노새가 이런 말을 하죠. 난 새끼를 낳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스턴 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난 새끼를 낳을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것에서 여기에서 말과 당나귀는 다른 종이다. 자, 그 이유는 이를테면 이거죠. 말과 그 당나귀가 교배를 해서 자, 노새가 나왔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온 자손과 자손이 교배가 안 된다는 거죠. 자손 생식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불테리어하고 불도그 사이에서 나온 그 보스턴 테리어, 그죠? 보스턴 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끼리 이제 보스턴 테리어 뭐 이렇게 약자를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교배를 하면은 여기에서 자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손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다른 종일 말과 당나귀는 결국에는 만약에 얘네들이 같은 종이라면은 이렇게 교배를 했을 때 자손 교배를 했을 때 자손이 나와야 되지만 자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종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불테리어하고 불도그는 이제 이거를 보통 품종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개라고 하는 같은 종이라는 얘기죠. 이게 불테리어하고 불도그는 같은 개예요. 그죠? 개라고 하는 같은 종이기 때문에 같은 종과 종끼리 교배를 한 그래서 이 자손 사이에서 계속해서 생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손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종의 개념에 대해서 자,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종이라는 것은 스피시스라고 해요. 영어로는. 자, 생물을 분류하는 가장 작은 기본 단위가 돼요. 가장 작은 기본 단위고요. 그럼 종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느냐, 같은 종이냐 다른 종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짝짓기예요. 짝짓기. 교배라고 하죠. 보통. 자, 짝짓기를 해서 그 나온 자손이 생식 능력이 있어야 돼요. 번식이 가능하다.
생식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 무리를 우리가 종이라고 자, 정의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이제 사실 백인, 흑인, 황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아종 개념도 아니고 이건 같은 종이에요. 자, 그 이유는 아시죠? 그죠? 자, 백인, 흑인끼리 결혼, 보통 사람은 뭐 교배라고 안 하고, 그죠? 결혼이라고 하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예, 자손이 나오죠. 그죠?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같은 종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종의 개념을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생물 분류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생물을 분류하는 여러 단계를 우리가 생물 분류 체계라고 하는데, 비슷한 특징을 지닌 이제 가장 작은 단위가 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종끼리 묶어서 더 큰 단위인 속이 되고, 자,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속이 모여서 뭐 과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종에서부터 점차 큰 단위로 묶으면은 가장 큰 게 이제 개라고 이제 개까지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 개라는 것은 사실은 뭐 이제 종이 스피시스라고 했는데 개는 킹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뭐 도메인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지만 킹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개까지 분류할 수 있고, 자, 종은 가장 작은 단계이고 개가 가장 큰 단계다. 그리고 이제 개에서 종으로 갈수록 점점 세부적으로 나뉘어진다. 이제 조금 더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겠죠. 유형관계라는 표현도 쓰는데 가까운 관계인데, 자, 보다 작은 단계에 속하는 두 종일수록 공통점이 많으므로 더 가까운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분류 체계를 살펴보면은, 자, 종이, 비슷한 종끼리, 우리가 비슷한 종끼리 모여서 속이 되고, 자, 비슷한 속끼리 모여서 과가 되고, 비슷한 과끼리 모여서 목이 되고, 그 다음에 강이 되고, 문이 되고, 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속, 과목, 강문, 개. 자, 여러분들도 이게 좀 익숙해져야 되겠죠? 자, 종속, 과목, 강문, 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자, 우리가 흔히 생물을 동물이나 식물로 구분하는 것은 생물을 분류하는 단위 중 어떤 것을 뜻할까라고 했죠. 자, 근데 앞에 그 영상에서 거기 잘 봤으면은 여러분들 대답을 할 수 있을 텐데, 자, 동물이나 식물로 구분하는 것은 가장 큰 단위예요. 그래서 생물을 분류하는 단위 중 가장 큰 단위가 뭐죠? 개죠, 개. 그래서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두 번째 시간, 이제 분류 체계, 생물을 분류하는 체계 두 번째 시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지만, 자, 동물계, 식물계,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래 요 그림은 교과서에 있는 그 그림을 잠깐 설명을 할 건데요. 이거는 이제 들고양이 종이고요. 그러면은 이런 고양이도 굉장히 종이 많죠, 그죠? 그럼 이런 종들이 모여서 고양이 속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속들이 모여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이렇게 동물 관련 프로그램들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은 이제 뭐 호랑이라든지 사자가 바로 이 고양이과 뭐 여기에 속한다라는 게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종처럼, 그렇다고 해서 고양이와 사자가 같은 종은 아니지만,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뭔가 가까운 관계에 있다라는 거. 이제 같은 과에 속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과가 모여서 목이 된 거죠. 식육목,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과는 식육목이라고 하는데 속하는데, 이제 육식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강은 목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강인데, 자, 여기에서 포유강이네요. 그죠? 포유강. 그래서 이 강에는 이제 이제 태생이죠. 새끼를 낳아서 키우는 것들을 모은 것이 뭐, 이제 젖을 먹이는. 그죠? 그래서 이제 포유강이라고 하는 거고, 뭐, 포유강, 뭐, 조강, 이렇게 새. 뭐, 그 다음에 뭐, 양서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은 그 정도의 이제 규모의 이제 분류 체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강들이 모여서 척삭동물문이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척삭동물은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
척추동물이냐 무척추동물이냐. 그러니까 척추동물문, 무척추동물문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척삭동물문이라고 돼 있는데 척추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은 편할 것 같아요. 척삭이라는 말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어려울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척삭동물문, 무척삭동물문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들이 모여서 바로 동물계라고 하는 이제 가장 큰 이제 분류 단위에 이르게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림이에요. 이렇게 보여준 건데, 자, 그럼 한번 여기서 간단한 물음에 답을 해볼게요. 자, 생물분류 체계에서 호랑이와 같은 강에 속하는 생물은 무엇이 있을까? 자, 그럼 강 부분을 그냥 찾으면 되겠죠, 그죠? 자, 강 부분에 보니까 호랑이와 같은 강에 속하는 것이 사람이 있겠네요, 그죠? 사람. 자, 사람도 있고 여기 곰도 있겠고, 그 다음에 고양이, 그리고 사자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사람, 곰, 고양이, 사자 이런 것들이 같은 강에 속한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수업 처음에 이제 질문했던 거, 자, 얼굴이 비슷하게 생기면 같은 종일까? 자, 당연히 같은 종이 아니죠, 그죠? 자, 같은 종이 아니고, 자, 이거에 대한 답을 굳이 달아보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삭, 고양이, 카라칼은 얼굴이 비슷해 보여서 언뜻 보면 다 고양이 같이 보이지만, 자, 생김새나 몸의 크기나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관찰을 해보면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종의 그 구분, 종을 정의할 때 중요한 요소였던 자,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시간에는 이제 간단하게 그 생물을 분류하는 단위 위주로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시간에 구체적으로 그 생물의 분류 체계, 그래서 어떤 식으로다가 나뉘어지는지 5개, 5개 체계라고 하는데 그 5가지 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자, 지금은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 이제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스스로 확인하기예요. 자, 생물을 분류하는 기본 단위는 자, 뭐죠? 종이죠, 종. 자, 그리고 생물 분류 체계를 작은 단계부터 순서대로 써보자라고 했어요. 자, 쉽죠, 그죠? 종, 속, 과, 목, 강, 문, 개. 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는 어느 섬에서 생김새가 까치와 매우 비슷한 새를 발견했다. 자, 이 새가 까치와 같은 종인지 다른 종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자, 종이 같은 종인지 다른 종인지를 알아보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간단한 방법이 바로 자, 짝짓기. 그리고 짝짓기가 되는지, 그래서 짝짓기가 된다고 해서 같은 종은 또 아니죠, 그죠? 짝짓기를 통해서 나온 자손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자, 생식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그죠? 자, 생식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번식 능력 또는 생식 능력, 번식 능력, 생식 능력 다 되는데, 자, 이제 어떤 그 새가 여기에서 말하는 그 비슷한 새가 까치와 교배가 되는지, 교배 자체가 안 된다면은 다른 종이 확실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교배가 된다고 해도 이제 거기서 나온 그 자손들이 그 생식 능력이 없다면 같은 종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부터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의 원리가 돼요. 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수컷 사자, 그 다음에 암컷 호랑이의 잡종을,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수컷을 기준으로 해서 이름을 먼저 붙여주기 때문에 수컷, 그럼 우리가 사자는 영어로 뭐죠? 라이온, 그죠? 그 다음에 호랑이는 영어 알죠? 타이거,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수컷 사자하고 암컷 호랑이의 잡종을 라이거라고 하고요. 그 반대로 이제 수컷 호랑이하고 암컷 사자의 잡종을
타이곤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 사진은 여기 되게 귀엽죠. 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얘는 이제 그 라이거인데 그 사자, 그러니까 아버지 사자, 엄마 호랑이 다 그 하얀색이에요. 백사자, 백호 뭐 이렇게 돼서 그 화이트 라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얘는 오른쪽에 있는 얘가 바로 타이곤이에요. 자, 그러면 사자하고 호랑이는 같은 종인가 다른 종인가 라고 물었는데 사실 문제로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배경 지식이 없다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라이거하고 이 타이곤은 이제 사자하고 호랑이가 어쨌든 그 교배를 해서 자손을 만들어내요. 자손은 만들어내는데 이 자손하고 라이거죠. 라이거와 라이거가 만나서 자손이 안 만들어져요. 마찬가지로 타이곤도 수컷 호랑이, 뭐 암컷 사자. 그래서 타이곤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타이곤. 근데 이 타이곤과 타이곤이 교배를 하면은 교배가 이게 여기에서 자손이 안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위의 단계. 자, 호랑이와 사자는 뭐 실제로 다른 종이니까 이름이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교배는 되지만 자손의 생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것을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 그 예쁜 강아지, 개 사진이 있죠. 그죠? 그 포메라니안이에요. 얘가 포메라니안이고요. 수컷이고요. 자, 시베리안 허스키 알죠? 자, 늑대처럼 생긴 시베리안 허스키 암컷의 교배로 태어난 것이 바로 폼스키예요. 폼스키. 되게 귀엽죠. 그죠? 자, 폼스키이고 자, 시바 수컷. 발음 잘해야 돼요. 그죠? 그 시바 알죠? 시바. 시바는 우리나라 개 하면은 뭘 떠올리죠? 자, 진돗개. 그죠? 떠오르듯이 그리고 되게 진돗개 나름 귀하게 여기듯이 시바 하면은 일본 국견이라는 뭐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많이 알 거예요. 시바. 자, 이 시바 스컷하고 이게 시바죠. 시바. 자, 시바. 자, 시바 스컷하고 허스키. 여기 허스키는 뭐 여기랑 사진은 같아요. 자, 허스키 암컷의 교배로 태어난 것이 바로 그러면 아까 전에 라이거 타이곤 할 때 수컷을 기준으로 이름을 먼저 붙여준다고 했어요. 여기 포메라니안도 마찬가지로 그죠? 폼스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시바와 허스키가 만났으니까 시바 스키가 되겠죠. 그죠? 발음 잘해야 돼요. 그죠? 잘못하면 막 이상하게 들리겠죠. 그죠? 시바스키. 자, 그러면 포메라니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시바스키는 이렇대요. 좀 얘는 좀 뭘 많이 먹었는지 좀 비만한 모습인데 자, 시바스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포메라니안 허스키, 시베리안 허스키, 시바. 자, 얘는 서로 같은 종일까 다른 종일까? 자, 어떨까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같은 종인지 다른 종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교배를 해서 나온 폼스키. 자, 폼스키와 폼스키가 만나서 자손이 만들어지는지의 여부를 알아야 되는데 자손이 만들어져요. 그죠? 자, 그리고 시바스키와 시바스키가 만나서 교배를 하면은 마찬가지로 시바스키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식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포메라니안, 시베리안 허스키, 시바는 이제 개는 보통 품종 이런 걸 이제 품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그렇게 이렇게 품종이 다른 경우일 뿐이지 우리가 결국에는 개라고 하는 그죠? 개라고 하는 같은 종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구체적으로 자, 생물을 분류하는 체계, 뭐 동물계, 식물계, 균계, 원생 생물계, 원핵 생물계로 나뉘어지는 이런 원리에 대해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